23년 9월 25일 월요일. 또 비가 살살 내리고 있고, 어제도 거의 12시까지 일을 하느라고, 와, 그걸 다 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진이 빠졌나 아침부터. 이번 추석에는 사실 항상 명절에 시댁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친정을 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갖고 혼자 그거 차려 지내느라고 음식하느라고 힘들잖아. 그 생각이 든 거야. 우리 엄마도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차례 지내는 거 준비하는 거 엄마랑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친정으로 가고 남편은 시댁으로 가고 그러자고 얘기를 했어. 그 남편이 고민이 엄청 많지. 일단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암묵적 동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자기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이 만땅인 상황이야. 그리고 나한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물론 나도 차례를 지내러 음식을 준비하러 우리 엄마한테 가면 우리 엄마도 걱정이 많을 것 같긴 해. 제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아무 생각이 없이 산 게 있거든.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내가 서울에 사니까 엄마 집에 굉장히 자주 갔단 말이야. 그래서 명절에는 그냥 쭉 시댁에 있었던 거야. 막 어떨 땐 그때 일 안 하고 막 이럴 때는 일이 좀 자유롭고 그럴 때는 막 일주일씩 시댁에 있고 친정에 안 가. 명절에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그리고 이후에도 시댁 가고 친정은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좀 그랬던 게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도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나한테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나 가끔 우리 아빠 제사도 빠지거든. 제사도 안 가면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기고, 시아버지 병간호는 물론 딱 하루였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1박 2일 자면서 시아버지를 봐준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우리 아빠 병간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사실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도 그런 거 있잖아. 상황상 못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잠시 후 우리 엄마도 자주 보러 못 가고 엄마 때 후회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누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막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남편이 그만큼 우리 집을 챙기지 않는데 나는 시댁 가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야,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화가 나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나 봐. 나는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면서 시댁 식구들도 시댁 식구와 우리 엄마의 반응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걸 보고 이게 진짜 아니구나. 그냥 시댁 식구는 그냥 시댁 식구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어.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편하고 좋아. 가서 내 맘대로도 할 수 있고. 근데 다른 거지, 마음이. 날 많이 배려해줘. 그치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것과는 진짜 질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 내가 나이 들면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나는 나이가 들면 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있어야겠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우리 엄마밖에 없잖아. 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남편이겠어, 자식이겠어. 안달복달해서 참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같이 시간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명절이라도 한번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하고 싶은 건 해야 후회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추석 전날에 엄마랑 차례 준비를 할 것 같아. 그런 날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뭔가를 마음이 있어도 거리가 멀면 막 자주 보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핑계거리는 거지. 생일, 제사, 명절 이런 게 핑계가 돼서 이렇게 가족들이, 멀리 있는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친정을 먼저 가는, 그리고 추석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번에 갔다 온 후 폭풍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남편은 벌써부터 한숨이 푹푹 나오고 있어. 자기 엄마한테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겠지. 근데 난 사실 그래.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나서서 했지. 그래서 나는 그나마 조금 뭔가가 생긴 거고, 우리 남편은 나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서 있었으니까 이런 게 아마 거의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뭔가를 막아야 되는 이런 환경을 처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제한 속도 70km.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 만큼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도 역시 그랬어. 그 남편은 지금도 혼자서 잘 살 능력이 없어. 왜냐면 요리를 못하거든. 뭐 사 먹으면 된다 싶지만, 근데 나는 이제 약간 서서히 나 혼자도 살 수 있는 어떤 자립? 독립? 이런 능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일단 요리 같은 거 못했는데 요리 잘해. 약간 삶의 루틴도 생기고, 정리도 조금씩 해가고 있고. 정리는 올해 안에 다 하겠다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나. 꾸준히 하고 있고, 조금씩 청소, 정리는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시도할 수 있어졌어. 왠지 이렇게 주눅 들어있잖아.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크게 범죄도 아니거든? 근데 스스로를 억압해. 왜냐면 사회적 통념, 그냥 사회적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웃긴 게, 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막 하거든? 이 말을 할 때 너무너무 고민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지. 나는 이런 어떤 사회적 관념, 통념에 완전히 꽉 묶여있는 사람이었구나. 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막 잘난 척 해놓고는 그 사소한 거 하나를 사소하지 않겠지만 일단 하나의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사소하겠어.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나를 다시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 그리고 그냥 그래도 그거를 훅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엄마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지. 우리 엄마 나이가 많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좀 그것도 힘든 것 같고, 어떻게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하고 싶어. 이렇게 사소한 이거 하나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참 굉장히 많은 게 떠오르더라고. 너무 웃겼어. 나는 그렇게 뭐 효도라기보다 그런 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꽉꽉꽉 철저하게 묶여있던 사람인 거지. 어쨌든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능력을 잘 분배해서 써야만 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독립적이고 혼자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고, 남편도 그렇게 만들려고.
스스로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나서 서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서로 이렇게 기대 있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혼자 못 써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래. 근데 일단 내가 쓰고 남편도 세워놓은 다음에 둘이 각자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건지를 그때서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 깨닫는 건 세상에 흔한 말 있잖아. 그게 진짜 너무나 강력한 진리야. 그러니까 그 말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자꾸 다가오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가 내가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 예를 들면 건강이 중요하다? 이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절대 건강 중요하지 이렇게 돼. 근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기 시작해. 그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 정말 인생이 바꾸고 싶다면 청소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청소를 한 상태에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옛날에 맨발로 다녀서 실내화 신고 다녔어. 그치? 맨발로 다녀도 발바닥에 이렇게 뭐가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서걱거리는 느낌이 없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 미안해, 대부분 청소를 잘하고 살겠지만 난 청소를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으니까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 작업 따위도 옛날에는 당연히 뭐 난리 굿이지, 모든 게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날 일이 끝나면 늦게 끝나도 다음날 여기서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 내가 그 마음이 틀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밤 12시에 일이 끝나도 방바닥을 한번 닦고 있는 내가 너무 신기해. 이렇게 사소하지만 자꾸 변하는 게 신기한 거지, 나 스스로.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상에 그렇게 떠다니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명제? 해답 같은 그 문장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변화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내가 잡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게 아마 기회를 잡는 것도 그런 걸 것 같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처럼 내가 그 시기가 돼야 그 명제, 그 문장들을 내가 잡게 되더라. 그러면서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내 남편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의 변화의 시작일 거고, 그가 변화를 노력하는 기간 동안 나도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해. 너무 미워하고 너무 궁지에 몰고 이랬는데 좀 그걸 덜 하려고 노력하지. 변화의 시기라 자꾸 나도 오락가락하고 이게 있는데 훅 변하지 않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거거든. 그렇더라고. 돌아서긴 했는데 그래도 자꾸 살아온 게 있잖아.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그치만 내가 변할 거라는 걸 믿고 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걸 믿어. 하자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약 500m